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무시하여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상대방이 보내는 내용 증명은 앞으로의 소송을 위한 선전포고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상대방의 법률적인 후속 조치로는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내용 증명 안에 담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무시한 결과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내용 증명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증명 우편 속에 담긴 발송자의 진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지역조합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소재한 토지를 개발하고 그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L씨에게 이 토지상에 공동주택 건설 시행 및 시공을 위한 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일체를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L씨는 위임계약 내용과는 달리 건설업자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위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자 S지역조합본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변호사 L씨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S본부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변호사 L씨는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건설 회사와 이 토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S본부는 L씨를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여 본 것인데요.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도 S지역조합본부는 변호사 L씨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또한 L씨도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자신이 여전히 위임을 받은 것을 표시하면서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용 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자칫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주고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대개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이거나 혹은 당사자 간에 오해가 쌓여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하는 등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10번을 잘 넘겼더라도 한 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한 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앞에서 본 사례처럼 형사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아마도 앞 사례에서도 수임인 L씨는 위임인과 맺어온 그동안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위임인이 보내온 내용 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설마 그런 정도 일로 나를 형사고소까지 하겠어? 라든가 만나서 오해를 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이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많은 민사 형사소송이 바로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판단에 따르게 되겠지만 법원에 의한 해결에 이르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에 의한 해결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른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인 도정, 중재, 화해 등에 앞서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기들 사이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의 유형과 양상이 어떻든 간에 당사자들은 다른 제3자의 개입 전에 우선 원만히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시도 중에
나름대로 공식적인 절차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용 증명 그 자체로는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상대방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 우편에 담긴 보낸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는 항상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 증명 우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S지역조합본부는 LC와의 유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수령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LC는 S지역조합본부의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무시하여 LC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LC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S지역조합본부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고 그 대가로 공사 대행업자 선정 권한을 넘겨받았으므로 S지역조합본부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C도 전혀 할 말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임인은 이미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보내왔고 LC도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을 고려하여 볼 때 LC가 내용 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용 증명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내용 증명을 전혀 무시하여 형사 책임까지 가는 낭패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내용 증명 안에 담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소홀히 여기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